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이제 저희도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유튜브의 좀 어두운 단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사실 이런 내용을 저희 방송에서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고민을 좀 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줄 말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자, 바로 이 사이버레카라고 불리우는 이 유튜버들이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천만 유튜버인 이제 쯔양 씨를 압박하고 협박하고 해서 돈을 받아냈다라는 내용이 이슈가 되어서 지금 사이버레카를 상대로 한 비난 여론이 엄청나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쯔양 씨의 이 유튜브에서의 이제 본인의 삶에 대한 고백 이후에 이 사이버레카들이 쯔양 씨의 약점을 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저마다 유튜버들은 나는 결백하다 라고 하면서 막 방송을 켜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대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레카 유튜버로 언급되고 있는 이제 구재혁이라는 분이 있어요. 구재혁 씨는 지난 15일에 7월 15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면서 나는 쯔양 측의 부탁을 받고 일을 한 것이며 돈은 용역비로 받은 것이다 라는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였어요. 일단 먼저 이제 검찰에서 소환을 안 했는데 자기가 막 그냥 가서 막 나 수사받겠다 하면 수사가 되나요? 돼요 그게? 안 되죠. 일단 무슨 수사관이든 검사든 뭐 은행 창구에 있는 은행 직원처럼 가면 막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구재혁 씨는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소송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어느 시기에 조사를 받고 어떤 정도 과정을 거친다는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시점에 아마 고소장이 접수가 안 된 시점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고소장이 접수됐더라도 그것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무턱대고 서울중앙지검에 간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진 출석하여서는 수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쯔양 씨 측에 이제 법률 대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변호사님께서 라디오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구재혁이라는 유튜버와 이 전국진이라는 유튜버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고 함께 거론되고 있는 이 카라큘라라는 유튜버가 있나봐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카라큘라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쯔양 측에 연락을 취한 바는 없다고 확인된 상황이라 일단 고소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면 쯔양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한 건 없으니까 쯔양 측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끝끝내 고소가 안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공개된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녹취록의 뭐 진위 여부는 조금 더 밝혀질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해당 내용에서 만약 카라큘라라는 사람이 이 구재혁에게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하도록 부추겼거나 아니면 원래 이 범죄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범죄 의지를 더 강화시켰거나 이럴 경우에는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의 죄책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고소가 되든 안 되든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서 피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공범의 경우에는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추가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을 맞습니다. 경우. 지금 쯔양 측의 입장을 보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 밝혀지면 추가적으로 아마 고소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후에 유튜브 측에서 또 나섰어요. 사이버레카로 불리는 전국진 씨, 뭐 구재혁 씨 등의 채널의 수익 창출을 금지시킨 거예요. 아주 시적절한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유튜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수익 창출 금지가 어떤 영향을 미쳤냐? 바로 이 유튜버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수익 창출 금지가 엄청난 효과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유튜브는 어차피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소위 말하는 사이버레카들이 오히려 자기들한테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천만 유튜버인 쯔양과 관련된 문제이고 사회적으로도 너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유튜브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익 창출을 정지시킨 것 같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국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유튜브 수익 자체를 뭐 환수를 한다든지 지금까지 벌었던 수익 다 내지는
이 잘못된 범죄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줘야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진다. 내가 뭐 명예훼손 하지, 알았어, 나 벌금 얼마 줄게, 집행유예 갔다 올게, 내지는 뭐 1, 2년 갔다 올게, 대신에 나는 이만큼의 돈을 벌어놨으니까 나중에 살 수 있어.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못하게끔 막아야 된다라는 게 진짜 제 생각이에요. 한편으로는 이 전국진이라는 유튜버는 7월 15일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구제역이 찌양씨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하려 할 때 영상을 올리지 말고 돈을 받아내자 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후 구제역을 통해서 3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이건 명백한 공갈이에요. 그렇죠. 자, 이 공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공갈죄는 형법상 강력범죄 범죄에 포함되는 그럼요. 범죄예요. 그리고 그 형량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이러한 사실들이 이제 수사기관에 의해서 기소될 경우에는 아마 공갈죄가 유죄로 인정되어서 이 유튜버들은 충분히 유죄 판단으로 처벌을 받을 물론 가능성이 이제 지금 있습니다. 구제역 씨는 자기는 정당한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용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찌양 씨의 치부를 사회에 알리려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누가 어떻게 할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사건이 형사 분쟁이 됐을 때 이 구제혁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찌양 소속사에서 부탁해서 부탁받은 대로 일을 했고 받은 돈은 용역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찌양 소속사에서 실제로 부탁을 한 건지 그런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인지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죠. 왜냐면 그 범죄 사실에서 벗어나려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스스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지금 제시되어 있는 간접 증거들이 있잖아요. 뭐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는 이 구제혁이라는 사람이 내가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야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간접 증거들로 인하여서 그 공갈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방향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혐의를 부인하고 용역비로 지급받은 것일 뿐이다. 그렇지만 찌양 씨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구속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차후에도 유죄로 인정된다면 구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유튜버 전국진 씨의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자신은 나쁜 사람의 돈은 좀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때 당시에 그 전국진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을 당시에 그 사람이 오해로 나는 찌양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했다 한들 그것이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는 없죠. 없어요. 이 사건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상의 사건을 이야기해 봅시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압박해서 돈을 받아야지. 이게 공갈이 안 됩니까? 공갈이 되죠. 이거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돈 좀 뜯어내도 돼. 이거는 자신의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내가 하는 행위가 나쁜 행동이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이 사안은 결국에는 이 전국진 씨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돈 받아내는 거 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한들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왜냐? 이 사람을 협박한다. 그리고 돈을 받아낸다 라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만 중요한 거예요. 다만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 사안이 아니라 별도의 사안에서 내가 어떤 사실관계를 알게 됐어. 그래서 막 취재를 하려고 해. 취재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취재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거 더는 파지 말아주세요. 제가 좀 돈 드릴 테니까 보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서 돈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근데 이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이쪽에서 협박이 없었기 그치. 때문에 이쪽에서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취재 과정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협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지금 막 들어요. 이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이거 나가면은 타격 좀 있으시겠는데 그러니까 그 이렇게 내용을 했을 봐야 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돈이 쓱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협박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도 혹은 유튜버 입장에서는 나 이거 그냥 공개한다. 그럼 너한테 안 좋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거는 협박이 될 수 있겠네요. 이 사안은 여러모로 보나
협박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돈까지 받았잖아요. 그거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에 이 구재혁 씨나 정국진 씨는 취재로 접근한 것이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대놓고 돈을 요구한 그 녹취록에 보면 아니라고 이것도 생각하기 작다. 때문에. 한 2억까지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말하는 그렇기 부분도 때문에 있잖아요. 뭐 이게 뭐 단순히 취재 과정에서 무마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과정으로 갈 것도 없이 그냥 공갈이 입증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공갈죄가 성립할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과 무관하게 이 찌양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받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지급한 돈도 손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협박하여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자료나 피해 이익 금액을 손해배상으로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찌양 씨의 상태예요. 어떤 상태일지, 어떤 마음가짐일지 지금 아마 모든 것이 이제 바닥에 있을 텐데 이때 주변에서 독려를 많이 해주고 이 신변을 잘 보호해줘야 돼요. 어찌됐든 이 사건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막 수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뭐 과거에 누가 어쨌대 저쨌대가 아니라 뭐 형사적으로 분명히 이 사이버 레카라는 사람들이 유명인을 상대로 그 유명인의 과거를 협박하여서 돈을 받아낸 강력 사건이다. 맞아요. 라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주목을 해서 그들이 어떻게 처벌받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지를 관심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형사상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관련 법 규정을 제정을 해가지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게 만들어야 돼요. 형사적인 처벌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이버레카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 자체를 못하게끔 그것을 했을 때 그 이상의 금액을 우리가 환수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검찰총장이 사이버 레카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명한 것 같아요. 이게 부정한 수익이나 범죄로 인한 수익이 있으면 국고에 환수시키도록 하겠다. 내지는 이 구제역이나 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좀 강하게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검찰에서 국고환수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게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유죄로 인정되면 그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재판이 끝나야만 뺏어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거 내가 질 수도 있겠다. 10억 낼 수도 있겠다. 그럼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 빼돌리지. 그렇죠. 다 빼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는 게 추징 보전을 합니다. 나중에 유죄로 인정됐을 때 국가가 10억만큼 추징하기 위해서 미리 얘 재산 다 묶어놓자. 그래서 뭐 부동산, 예금, 뭐 재산 다 묶어놓을 수 있어요.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나서서 재산을 찾고 묶어놓고 해야 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국고 환수가 될지 여부는 아직은 확실치는 않지만 강하게 처벌하고 규제를 하겠다라는 의도에서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 강하게 추징 보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실제로 추징으로 이어지는 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되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레카들의 이 어찌 보면 좀 어두운 단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 유튜브의 순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요. 저도 이 유튜브를 보면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쏟아지는 정보 가운데 허위 사실이 너무 많이 섞여 있고 맞아요.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법 제도하에 국가가 관여하여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피해자도 안 생기고 가해자도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희 유튜브는 건전한 아,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채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